안녕하세요. 자, 2023년 대비 음악 임용 시험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겠다, 음악 선생님이 되겠다,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음악 교육대학원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새롭게 공부를, 그러니까 올 한 해 했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합격 설명회는 이 시험이 처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부분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들에서 여러 학교들에서 이 설명회에 대한, 그러니까 임용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의뢰를 받아서 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시험을 뭐를 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가셨다 하더라도 그 이제 질문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그냥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막해요. 자,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음악 임용고사를 딱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음악 임용고사는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1차는 언제 시작해야 되고, 2차는 언제 시작해야 되고, 교육학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자, 막막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시간이 이 합격 설명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올해 커리큘럼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시간대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음악 임용 시험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악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제 그건 사실은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시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냥 선생님들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80점 정도에서 몇 점 정도 나올까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풀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뭐 10점 정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20점 정도 나오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잘 맞으면 30점 정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반타작하기는 어려워요. 아예 공부 안 하고 하신 분들이 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도 안 읽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나오는데, 요거를 1, 2월에 핵심 이론을 전체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통 같이 하도록 제가 항상 안내를 하거든요. 시험의 모든 시작과 끝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가 최소 2달 정도가 걸려요. 1, 2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먼저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개강하기에 좀 더 앞서서 이제 수업을 먼저 열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21년도에 한 1, 2월 강의가 있겠죠. 그 핵심 이론을 보통 열어드리거든요. 미리 한번 듣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교육론도 생소하고, 그리고 서양음악 전공자는 국악이 굉장히 또 생소하고, 국악 전공자는 서양음악사 하면은 막 첫 수업하고 나면 정말 막 머리를 뜯습니다. 이렇게까지 깊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중세, 르네상스 이런 서양음악을 국악 전공자들이, 또는 서양음악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는 레퍼토리만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얼리 앞에 그 시대와 현대음악 파트는 사실은 많이 빕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거에 기대서 공부할 수 있는 종류의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럼 4학년 동안 한 건 다 뭐냐? 사실 그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놨다.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그거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출발점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 시험은 얼마나 하면 붙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를 좀 오래 하셨던 선생님들이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6개월, 7개월 정도를 공부하셔서 최근 2, 3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인데,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생님이 무슨 교육대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이 임용시험에 비슷한 종류의 공부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럼 또 출발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초수의 합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네, 초수에 합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많이 선생님들이 하셨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또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커리큘럼을 짤 때 초수 합격에 보통 그 커리큘럼을 맞춥니다. 그래서 목표는 1년 올인 꼬박해서 합격하기.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2023년도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다음 연도에 시험을 못 봐요. 하지만 저는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3학년이거나 아니면 대학원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앞으로 1년이 아니라 1년 반이 남거나 또는 이제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졸동 합반이라고 해서 커리큘럼을 조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1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올인을 해서 이제 졸업과 함께, 그러니까 3학년 때 시작을 한다면 대학교 4학년인 그러니까 대학교 학부생인 경우에 3학년 때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 3학년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시작을 해서 또는 2학년 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수업을 또 잘, 그 시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게 시험에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커리큘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위해서는 제가 졸동 합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생분들이 너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는 걸 도와드리다가, 요런 식의 것들을 준비하면 요거가 이제 한 해는 상반기 커리큘럼을 1년 동안 이렇게 펼쳐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개념 수업을 다 끝냈으니까 다시 재수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풀커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없거든요. 대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 시간이 부족해요. 올인하는 선생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2년 동안 하게 되면 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수 합격만큼 보다 오히려 더 쉽게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약간 특화된 것도 만들고, 그리고 복주머니 학습 관리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굉장히, 제가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90년대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99년부터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몇 년이 지난 거죠. 굉장히 많은 샘플을 받겠죠, 그동안에.
그래서 다듬어서 시험에서 이번에도 또 바꿨어요. 커리큘럼을 약간 작년과 달리. 뭐냐면 어떤 부분을 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걸 상반기에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걸 상반기에 넣고 하반기와 이거를 이제 그래서 매번 시험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문제를 상반기에 좀 풀 수 있게 해놨어요. 문제풀이 반처럼까지는 아니어도 교과서만큼은 문제풀이처럼 상반기에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특히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디가 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상반기에 문제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문제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안내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1년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초수 선생님들이라고 하고 올해 그냥 시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풀커리 가시면 돼요. 하라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하나, 그거를 헉헉거리면서도 어떻게든 따라오려고 하시면 커트라인에서, 그러니까 그 언저리 부분에서 점수가 나와요. 너무 낮지는 않지만 또 너무 높게도 안 나오고, 그 초수 선생님들이 이제 붙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2차에서 어떻게 보면 뒤집어야 하는 상황도 되고 1차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동시 대비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오랜 경험치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대로, 이제 큰 그림은 제가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쫙 알려드리고, 그럼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나중엔 요걸 하고 있겠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깜깜하게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좀 알게 되겠구나, 이게 다 읽히겠구나, 또는 이해가 되겠구나, 또는 인출이 되겠구나, 요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사실은 상반기는 인출은 잘 안 돼요. 개념과 그 다음에 이해 중심으로 세 파트가 있잖아요. 교육론, 국악, 서양. 자, 요 세 파트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이 세 파트를 모두 다 뭘로 다루게 되냐면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인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반기를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 개념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개념 수업에서 이게 세 파트다 보니, 그쵸? 처음에 1, 2월에는 전체를 세 파트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달씩 이 두 번이 더 있잖아요. 그때 국악을 중심으로 쭉 가는 시기가 있고, 교육론을 심화로 살펴보고, 국악을 심화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을 또 심화해서 살펴보고, 그 와중에 다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앞에서 공부한 거를 바로 다시 교과서로 보고, 교과서 보고 나면 다시 개론서로 보고, 개론서 보면서 심화된 많은 정간부 악보들과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악보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 이게 어떤 음악 양식적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하나의 교재로 그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이제 쫙 단계별로 개념과 이해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차는 아마 실기 선생님이 이제 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히 지역마다 어떤 실기를 봅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별 우리 실기 선생님이 우리 이제 전공 선생님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각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다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장구민요는 요렇게 시험에 요 정도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들을 다 1시간 정도씩 해서 프리스쿨로 다 강의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핵심 이론을 들으시면 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상이 있을 거예요. 또 저한테 굉장히 문의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제가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다 보니까 선생님 저 10년 전에 강의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결혼하고 육아하고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를 꼭 다시 한번 해서 꼭 끝을 좀 맺고 싶습니다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그 연령층이 그러니까 보통 한 22살 정도부터 보통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50대 선생님까지 계세요. 50대 초반.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선생님들이 쫙 계시니까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중반, 초반 이런 선생님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얘기하시는데 전혀 늦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50대 선생님은 서울을 치셨었는데 전년도에 서울을 치셨었는데 1차는 됐어요. 근데 2차에서 뭔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쉽게 안 된 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1차를 넘어갈 정도로 그 기간이 길지도 않았거든요. 공부 기간이. 그치만 선생님들의 그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하는 부분을 하시면,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오히려 예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다시 하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 성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케이스들이 굉장히 여러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상황들이. 그리고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십니다. 기간제 하시면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합격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어느 하나 정답은 없고요. 이제 제가 다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또 상담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케이스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거를 제가 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거를 근데 알고 듣고 그런 다음에 질문이라는 게 생겨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질문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컴팩트하게 가능하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들어보시고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의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감을 얻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또 카페에다가 올리고 할 테니까 우리 이제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뮤직 티처라고 이제 치시면 나옵니다. 우리 카페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질문도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다 아시죠? 자, 언제 보나요? 하면 우리 11월 말에 봅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나요? 각 교육청별로 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죠?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서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울을 볼 건지, 경기를 볼 건지, 강원을 볼 건지, 인천을 볼 건지, 이제 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본인 사는 지역이 만약에 부산이다. 그럼 이제 부산을 볼 건지, 울산을 볼 건지, 경남을 볼 건지, 보통 그렇게 고민들을 하세요. 본인의 지역 바운더리 안에서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이제 여기가 익숙한데, 본가는 뭐 대구다. 또는 본가는 광주다. 그러면 이제 보통 또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수도권 지역과 그다음에 본인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지역. 그래서 지역 선택은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수도권과 광역시가 일단은 선생님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더 커트라인, 1차 커트라인은 높아요.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한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더 높고 어느 지역은 항상 낮아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통계는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도권과 광역시가 조금 더 높고 그 차이들이 있고, 그럼 선생님 서울이 높아요? 경기가 높아요? 그때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조금 더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으로 무조건 가야 되느냐? 아니고 2차 시험이 또 다 달라요, 종류가. 그러니까 나는 2차가 뭘 하면 굉장히 유리한데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뭘가 들어가면 난 그거 진짜 못하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청음이 너무 안 돼, 그럼 이제 청음을 안 보는 지역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청음을 안 보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뭐 대전이다, 뭐 경남이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청음을 안 봤습니다. 이게 조금씩 매해 달라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때 이제 그 교육청에서 한 달 전에 그거를 공지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전 연도에, 다음 연도에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걸 대략적으로는 가이드를 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기도 잘 살펴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가 유리한 지역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커트라인 1차 시험에 대한 본인이 그래도 여기가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을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엔 안정지원이 나의 컨셉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낮춰가는 거고, 나는 어느 지역이 아니면 여기서 일하는 게 별로 딴 지역에서 일하는 건 큰 의미 없어. 그러면 소신지원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실 요 얘기만 해도 요만큼이거든요. 무엇을 시험 보느냐, 이 얘기는 1시간 넘게 할 수 있어요. 1시간 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딱 필요한 아까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보는데, 내용을 보는데, 이 내용을 뭘 볼 건지를 출제 영역 분류표라고 분류 분석을 한 게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서 다 냅니다, 문제를. 그 범주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주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서론 같은 시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질문들이 너무나 비슷해서요.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조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가 그걸 다 알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들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에 육하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보느냐? 자, 전국에 이거 언제부터 봤냐면 92년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30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중등 음악 정교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을 묻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하고 수업 실연도 보고 수업 잘하는지, 그 다음에 실기 능력도 보고, 그 앞서 교육학과 전공 이론 시험을 1차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 보느냐? 보통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됩니다. 이번에도 11월 마지막 주에 봤고요. 가티오는 5, 6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5, 6월에 요새 발표 잘 안 해요. 거의 7월, 8월 막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가티오가 7월 정도에만 나와도, 가티오라고 하는 거는 경기 뭐 60명 뽑습니다. 서울 15명 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줘요. 그런 다음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딱 정해진 티오가 나오는데, 대부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하냐면 10월 정도에 각 교육청별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원서 접수를 한다는 말은 한 지역밖에 응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지역을 볼 건지 꼭 정해서 그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보통 2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보통 2차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1차 시험부터 2차 시험까지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동안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왜? 다음 연도 1차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저랑 같이 공부 쭉 해오셨던 선생님들 2차 수업 실현을 또 잘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수업 실현은 한 분 한 분 수업하는 걸 다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2월은 그냥 이렇게 약간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자, 6하 원칙으로 살펴보는 시험 어디서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각 교육청별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TO도 각 교육청별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전북이 뭐 7명이다, 아니면 뭐 대구가 2명이다, 광주가 2명이다.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충 요즘에 나오는 TO가 그 정도씩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실기가 본인이랑 잘 맞는 지역, 그리고 그해 TO도 한 명 뽑는다. 그럼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해요, 저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몇 명 정도면 보면 되나요? 근데 한 명을 뽑을 때 예전에 10년 정도 전에 서울에서 한 명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클래스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 2분이 서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리고 싶은 거예요. 한 분만이라도. 그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경기로 돌리실 생각 없으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둘 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본인은 서울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 2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2분이 저기에 올라갔어요. 2차에. 그래서 그 2분 중에 한 분이 붙고 그 한 분은 그 다음 연도에 경기를 붙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사실 실기 보면 선생님 실기가 어땠고요, 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 그때 수업 실현 있었죠. 수업 실현 보면 뭐가 어땠고요, 뭐 면접 나오면 뭐가 어땠고요, 어떻게 대답했고요. 이거를 2분이 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이면 웬만하면 저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나 이제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점수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네, 1차에서 그리고 이제 2차에서도 뒤집힐 확률이 별로 없다면이야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선생님들이 많이 고려하세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했을 때 TO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TO가 많으면 그러니까 60명 뽑는 지역하고 10명 뽑는 지역하고 그래도 60명이 훨씬 마음이 안정이 있죠. 그 훨씬 붙을 확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지역, 수도권에 있는 어느 지역에 60명을 뽑았어요. 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다른 지역에서 10명을 뽑았는데 여기 커트라인이 만약에 80점이 나오고 여기 10명 뽑는 지역에 커트라인이 75점이 나왔다. 근데 이분이 78점을 받았다. 그럼 여기 쳤으면 붙는 건데 여기 쳤으면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많이 뽑는다고 해서 거기가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뭐를 보고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대략 감은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하 원칙 누가 보느냐? 자, 이거 선생님들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전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2급 자격증 소지자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사대를 나오지는 않았고 했는데 한 10% 정도 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해왔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2급 자격증 소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범대학을 나오시거나 아니면 교직 이수를 해서 이 졸업을 하셨거나
저는 이제 교직이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대학원 졸업생이거나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아, 교육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그냥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이 교직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만 이제 보통 하죠. 학극과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아마 이제 하나가 본인이 해당된다. 또는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제, 그럼 난 교육대학원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게 없으니까. 뭐 이런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이에요.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전공 80점이에요.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얼만큼씩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근데 교육학은 책을 보면 진짜 많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20점 나오는 부분과 80점 나오는 부분을 비중을 생각했을 때 80점에서는 1, 2점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기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육학은, 그래서 제가 이제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교육학을 만점 받을 생각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평균 정도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해야 될 거 위주로 하시고 일단은 전공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충실하게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재수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렇게 뚜껑 열어봤더니 교육학이 너무 형편없더라. 자, 그럼 그 다음 연도 선생님은 이제 전략을 짤 때 교육학도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커트라인이 매해 지역별로 상이하거든요. 근데 1차를 패스하면 이 1차를 패스한다는 거는 1.5배수, 그러니까 10명이면 15명을 뽑아서 5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1차에서 조금 더 많이 걸러서 수업 능력과 실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1.5배수에 속하는 선생님과 2배수에 속하는 선생님의 그 실력 차이가 사실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원을 많이 뽑지 않으니까 그 정도 인원을 더 실기를 시험 보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더 잘하시는 선생님을 뽑고 실기를 더 잘하는 선생님을 뽑고 싶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1.5배수를 보통은 뽑고 2배수를 뽑는 지역도 있다. 자, 2차 시험의 배점은 100점이 되는 건데요. 이건 지역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뭘 보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 화성법, 대위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국악음악형식론, 장구 반주법, 피아노 반주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르실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1차 시험의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상세화. 그래서 크게 세 파트라고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교과, 교육학입니다. 음악 교육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이거 크게 봤을 때 교과 내용학인데요. 교과 내용학 안에 국악과 서양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3분의 1씩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양음악에 해당되는 거는 뭘 시험을 보냐면 일단 화성법 보고요. 그럼 화성법 중에서 뭘 보느냐? 화음, 종지법, 비화성음, 이조, 전조 해서 이런 반음계적 변화화음이나 부속화음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전조에 대한 거, 제가 지금 표시한 거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런 화음 밖의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성법에서 나오는데, 물론 종지도 종류별로 나오고요. 2조 실습도 나옵니다. 근데 화성법에서 그럼 몇 문항 나오느냐? 매해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이 A, B형이 있거든요. A형에서 한 문항 이상, B형에서 한 문항 이상 정도는 꼭 나와요. 그럼 몇 문항인데요, 선생님? 자, 우리는 그러니까 A형은 12문항, B형은 11문항. 그래서 23문항의 시험을 봐요. 그러면 교육론에서 보통 여기에서 한 문항 이상 꼭 나와요. 여기서도 한 문항 이상 꼭 나와요. 교수법에서 한 문항 이상 꼭 나옵니다. 올해도 이거 다 나왔어요. 음악과 평가 여기서도 한 문항 이상 나오면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화성법에서 두 문항 이상은 꼭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생각해 보죠. 대위법 최근엔 안 나왔어요. 최근 몇 년간은. 근데 그 이전에는 한 문항씩은 꼭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음악 형식론 보통 한 문항 정도는 대체로 나옵니다. 악곡 형식 분석, 폴리포니, 연주 형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작곡, 자, 이거는 작곡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분석으로 한 문항 이상 꼭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따져봐서 23문항을 서양음악사, 자, 시대별 형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 중에 한 문항 꼭 나와요. 바로크, 고전 낭만 이 중에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20세기 음악 거의 한 문항 정도는 꼭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네 문항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서양음악사에서. 자, 작곡가와 작품, 물론 요거가 이제 같이 본 거예요. 요 양식사와 그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거. 이거 작곡가나 그 어떤 작품에 대한 개별 문항으로 한 문항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크일 수도 있고 낭만일 수도 있고 현대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대략 네 문항 이상은 꼭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악 개론해서 여기에서 기초 이론, 기보법, 독보, 장단과 관련된 용어에서 한 문항 정도는 꼭 나옵니다. 식임새, 조, 연주 형태 여기도 한 문항 이상은 꼭 나와요. 악기에 대한 거, 악곡에 대한 거 한 문항 정도씩 꼭 나옵니다. 그리고 국악 실기, 성악 실기, 자, 여기에서 한 문항 정도는 꼭 나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리고 한국음악사에서 요거 합쳐서 한 문항은 꼭 나와요. 그리고 장구에 대한 거 한 문항 이상 꼭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여덟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국악은. 7에서 8문항이 나오고, 서양음악에서도 악기론 요 앞에 여기 화성에서 2문항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문항 나와요. 3문항, 4문항. 그러면 5, 6, 7, 8. 여기도 8문항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7, 8문항이. 그리고 여기 음악 해석, 여기 부분에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올해는 나왔어요. 올해 여기 반주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페달링 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3분의 1이 아닌데요? 여기 네모낭이 아니잖아요. 자, 점수 배점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점수 배점이 좀 더 높게 나오거나 교육과정에서 한 문항 정도가 더 나올 수 있고 교수법에서 한 문항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영역표를 벗어나서 문제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기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내용이 엄청 많다는 게 문제지만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여기서 내겠다. 그럼 여기서 얼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출문제를 보고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교육론에서 교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해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만 나오나요? 아니요. 더 나오죠. 그래서 포괄적 교수 이론도 나오고 고든도 나오고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다 끝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조금씩 더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는 안 다뤄졌지만 그 영역 분류표 안에는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2차적으로 다시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에서 다루어졌던 것들을 똑같이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기출해설부터 들으셔야 돼요. 자, 재수하시는 선생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출해설입니다. 강의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수 선생님들은 기출만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읽히지도 않아요. 반 이상은. 그러니까 핵심 이론에서 꼼꼼한 설명을 듣고 그거를 막 복습을 한 다음에 아, 기출이 좀 보이나 하고 이제 보면 반 이상은 보여요. 한 70% 정도는 읽고 이해는 되고 한 30%는 아,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 4월로 넘어가서 다시 교과서 하면서 또 그 기출을 풀라고 어느 섹션을 계속 제가 내드려요. 그럼 또 그걸 막 풀어요. 패키지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기출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 뭐죠? 기출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스킵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패키지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무료로 강의를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무료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꼭 해야 될 거를 스킵할까 봐 하는 거예요. 이제 패키지로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한 해 동안 그냥 저의 강의를 쭉 풀로 커리를 하면서 전체를 1년을 사실 누구보다 저를 많이 보면서 생활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뭘 알고 시험을 보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요 표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1차 시험 평가 내용 요소를 상세화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제가 올킬, 제 이제 기출 교재가 올킬, 음악, 임용,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요거 안에 답과 해설이 다 있고 그것만으로는 선생님들이 책만으로 공부하기에는 사실은 설명을 그걸 엄청 그 흐름을 다 짚어드리기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이 문제가 나오기까지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히스토리를 쫙 훑어서 설명드리는 게 요 기출 해설 강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 내용을, 요거는 이제 교재이고요. 요 교재에 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은 요 분야에 대한 문제를 쫙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한국음악사다. 그러면 한국음악사에서 연도별로 나왔던 문제들을 쫙 흐름을 정리를 해드려요. 자, 일단 요 정도로 보시고 다시 요거 자세히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빨리 지금 준비하셔야 될 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이거 3급 자격증을 따셔야 원서 접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1년에 5회 실시된다고 하니까 1월에도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접수를 하시고 요거 준비하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대체로 3주 잡으시더라고요. 보통 강의도 3주 강의로 되어 있고 3주 정도를 바짝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먼저 선행으로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학은 전체 임용 공통교과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학원에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근데 이걸 막 저한테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 좋나요?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선생님들마다 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꼼꼼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문제를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하는 걸 잘 도와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게 너무 그게 달라서 그냥 샘플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어쨌건 1월에 시작은 하셔야 합니다. 교육학을 같이. 자, 그 다음에 전공 1호는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자, 예전엔 논술이 있었는데 논술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점수를 좀 더 나눠서 오히려 문항수를 늘리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 자료를 조금 더 보죠. 점수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교육학 1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요. 60분 동안 논술형으로 한 문항을 보는데 그게 한 문항이 아니라 한 문항 안에 이렇게 몇 점으로 점수가 다 배점이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A 요거를 90분 동안 봅니다. 그때 기입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답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2점짜리 문항 4개가 나가서 8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8점짜리 문항이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이 8문항이 나와서 32점이 돼요. 그래서 12문항 40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90분으로 기입형 2점짜리로 그러니까 2점짜리가 2문항 그래서 4점 그 다음에 서술형 9점짜리가 9점이 아니고 4점짜리가 9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점이 돼요. 그렇게 해서 토탈 40점, 40점 더해서 80점. 그럼 선생님 얼만큼 맞아야 1차를 붙나요?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난이도가 너무 달라서 보통 그동안 한 10년 정도를 우리가 한번 평균을 내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70점에서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85점 정도에서 주로 이제 1차 컷이 정해졌고 더 낮을 때는 60점대도 있었어요. 60점대도 67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 문항이 어려웠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평균을 14 정도 잡는다. 14 내지 15점 정도로 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70점이 되려면 55점이면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서. 그리고 85점이 되려면 65점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가 55고 여기가 15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70점. 자, 그러면 전공 점수를 55점 정도 맞거나 문제가 아주 쉬웠을 때는 70점 정도 맞거나 근데 사실 여기 15점보다는 높게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70점보다는 낮아도 한 67, 8점이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무슨 얘기냐? 전공 80점 중에 70점 받으면 거의 1차는 무조건 붙는다는 얘기. 그리고 전공 80점 중에 55점 정도 나올 만큼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최근에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21년 말고 2020년도가 73점 정도였거든요. 서울 경기가 73점이에요. 여기 다 합쳐서 여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 대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0 몇 점을 맞고도 또는 60점이 안 되게 맞고도 1차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60점대가.
자,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이 엄청 중요한데 최근에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아직은 모르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 2021년 대비가 아주 특별하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2021년 대비가. 그래서 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22년 대비는 조금 더 그 난이도의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나는 80점 만점에 70점만 넘으면 무조건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은. 그러면 70점을 만약에 2점짜리 5개를 틀리거나 아니면 4점짜리를 2개 틀리거나 2개에서 그리고 2점짜리 하나, 그러니까 3문항 정도를 틀린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붙는 거죠. 23문항 중에서 3문항 정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만점은 없나요? 여태까지 만점은 못 봤어요. 만점은 못 받고, 예전 조교 선생님 중에 거의 그러니까 2점 정도 깎이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만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만점으로 나올 만큼을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한 60점 정도 맞으면 1차가 붙는 정도로, 80점 중에 60점 정도 맞으면 1차가 붙는 정도로 난이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은 하는데, 우리 수능도 평가원도 수능 그 어마어마한 시험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것도 난이도 조절 못 해가지고 평가원장이 지난번에 사과했잖아요. 요번 연도 시험 보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이 사실은 결코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문제가 쉽던 어렵던 다 풀 수 있어야 하고, 자기가 본인이 어떤 해에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까지,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저는 상반기 수업을 꾸립니다.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렵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올해도 시험 선생님들이 다 현장 가서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드하게 훈련을, 연습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적용하는 문항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2차 시험에서는 뭘 보느냐 하면 2차 시험으로 넘어갈게요. 2차 시험에서는 세부 과목이 틀리고 배점도 완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보는 지역을 잘 봐야 돼요. 사실 매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최근 걸 보려면 그냥 그 교육청 들어가서 이 마지막 남았던 공문, 그걸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나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충북이다. 그러면 충북 지역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서 그 시험 보기 전에 나왔던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합격자 명예전당이라고 우리 카페에 그동안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합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뭐 충북 실기, 충북 이렇게 하면 충북 합격 수기가 또 막 뜨고, 아니면 뭐 대전 합격 수기 하면 대전, 경기 하면 경기가 쫙 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실기랑 이론이랑 또 따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또 많아요. 워낙에 쓸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실기 들어가서 그동안에 뭘 봤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거의 현장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자세하게 다 이렇게 리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생님들이 본인 관심 있는 지역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기에 대한 거는 명예전당, 우리 카페 아까 뮤직티처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아니고 다음에 있어요. 거기 명예전당에 들어오시면 이제 지역별로 서치를 해보시도록 하시고, 2차 시험은 지역별로 세부 과목과 배점,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걸 시험 보느냐? 서울은 응용반주, 그 다음에 국악가창, 시창, 청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기를 안 봐요. 보통 단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서울은 단소를 안 봐요. 그 대신 시창청음을 보고 난이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시창청음이. 그러니까 시창청음이 너무 어려운데 난 서울을 꼭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시창청음이 진짜 최악인데 서울을 보고 싶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서울이어야 할까? 거기서 이제 점수가 많이 갈리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꿋꿋하게 시험 보셨고 붙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당락의 유리함을 일단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선생님의 실기의 분야별, 그러니까 점수를 더 잘 받고 못 받고 유리하고 이거는 각 실기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평균에 비해서 선생님은 어디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는 여기를 보라고 하십니다.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맞춰서 좀 더 유리한 지역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소신지원을 하고 싶은지 요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 데이터는 다 드릴 수 있죠. 자, 여기가 응용반주를 하죠. 경기도 응용반주를 하는데 여기는 고등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고 민요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국악 가창이에요. 그 말인즉슨 국악에서 나오는 가창은 다 본다는 얘기예요. 시조도 봐야 되고 가곡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판소리도 봐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무튼 그 밖에 뭐 가사라든가 조금씩은 장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이가 여기 단소를 초견으로 본다는 거. 인천은 응용반주, 정반주, 이조, 민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청음을 봐요. 자, 여기가 시창청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없죠? 자,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시창은 없지만 역시 청음이 있고요. 자, 여기는 자유악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자유악기가 있다는 거는 강원도가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밀어요. 그래서 관악기 조금 더 밀고요. 그리고 어쨌건 관현악기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조금 더 가산점을 주기 위한 게 아닐까 일단 추정을 합니다. 강원도가 이제 워낙에 오케스트라 지도를 중시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충남이 자, 선생님들 놀랍죠? 다른 지역은 실기가 다 30점, 40점인데 여긴 70점이에요. 거의 다 실기로 뽑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자유악기를 역시 봅니다. 그러니까 실기가 모든 게 다 잘 돼 있고 자유악기도 역시 악기를 그러니까 피아노 제외한 다른 악기를 그러니까 좀 전공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또 충남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게 유리한 지역이 강원하고 충남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자유악기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충북은 응용반주가 있고 시창, 청음, 그 다음에 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창, 청음, 그 다음에 국악, 장구범창, 그 다음에 피아노 범창, 그 다음에 개별 악기 딴 거. 이렇게 5개가 이제 그 중에 어느 지역은 3개를 보고 어느 지역은 4개를 보고 어느 지역은 2개만 봅니다. 선생님 2개 보는 지역은 어딘데요? 자, 여기가 2개 봅니다. 경남. 여기는 창작곡 범창을 하고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시창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노래 보고 뽑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다 짚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보시면 나는 세종 봐야지 하고 이제 세종.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무반주 노래, 피아노 반주만 그 다음에 이거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따로 보고 노래도 따로 보고 이거 2개 합쳐서도 같이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는 이거가 없는 대신에 이거 2개를 엄청 그러니까 세세하게 봅니다. 좀 파악이 되시죠? 세종 같은 경우는 요거 여기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국악 가창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요렇게 봐요. 그리고 가야금, 단소, 소금 중에서 태길이에요. 여기는
국악기 중 택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금 전공자다. 전북이는 국악기면 다 그 중에 택일할 수 있는 거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검은고 전공자도 그렇고 그 밖에 국악기가 전북이 다 되고요. 여기는 단소와 소금 그리고 이제 가야금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2차는 시험이 배점도 달라, 보는 과목도 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더 유리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은 해보시되, 보통은 특히 기혼자들은 그냥 집이 경기도예요. 그리고 뭐 거기를 떠나서 뭐 이렇게 뭐 주말 부부로 살 생각이 없다면 그냥 경기를 봐야 되거나 서울을 봐야 되거나 인천을 봐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실기가 골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종, 대전, 전북, 전남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다 3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여기는 소금을 그러니까 국악기로 보고 대구는, 부산은 국악기 중에서 봅니다. 나머지는 국악기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리고 경남은 청음이 없고요. 민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실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고,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지역은 어딘데, 그 밖에 내가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니까 여기 중에서 해야지 하고 딱 어느 지역으로 확정 안 하고 대략 2지역 정도로 좁혀놓고 준비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TO 보고 여기랑 할지 여기 할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나면 감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선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여기서 끝나느냐, 면접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실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여기 수업 능력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능력 평가라고 하는 건 수업 실현 지도안을 보는 지역이 있고,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을 보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 3가지인데요. 수업 실현만 보는 지역, 그 다음에 수업 실현과 지도안을 각각 따로 채점하는 지역,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을 한 다음에 본인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그거를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경기만 해당됩니다. 자, 요렇게 시험 보는 거가 각 지역별로 점수 배점이 다 달라요. 2차 점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면접은 1차 시험 끝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업 실현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인 그 준비는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교과서 반에서 이 지도안 짜는 법에 대한 것들은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교과서라는 것이 결국 지도를 하기 위한 지도안에 어떻게 보면 그 원소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상반기에 한번 이제 하고 하반기 들어서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위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교과서들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도안을 짜거나 구상을 하고, 구상은 보통 내지는 않고 짧은 시간 동안 구상을 해서 바로 시험을 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정말 잘 하셔야 하는데, 그건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른 면접 내용이고, 시책이 지역별 교육청마다 시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 철학과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제 면접은 보통은 거의 대부분 스터디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차 시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